아마도 광자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자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은 공자에 대해 알고 있는 것만큼이나 적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광자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려 들었다가는 좋게 드라마 프렌즈 전편을 정주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 걸릴 테니까요. 대신 이번에는 광자가 지닌 여러 특성 가운데서도 특히 독특한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유로운 입자들 뿐 아니라 훨씬 더 큰 물체들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성질, 바로 광자에게는 정지 질량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질에서 또 하나의 유일무이한 특성이 도출됩니다. 그것은 바로 속도의 세계 챔피언이라는 점입니다. 광자는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속도입니다. 무엇보다 광자란 곧 빛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와 그 너머에 숨겨진 또 다른 놀라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공은 어떻게 빛의 속도를 결정하는가? 이번 이야기는 역시 광자의 속도에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를 두고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광자가 더 빨라지려고 가속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계에 부딪혀 더 이상 속도를 내지 못하고 멈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외에 다른 상태로는 존재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훨씬 더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떠오르게 되죠. 왜 하필 바로 이 속도일까요? 왜 2배도 아니고 10분의 1도 아닌 걸까요? 애초에 이 숫자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 놀랍게도 그 답이 광자 자체와는 거의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왜 당신은 인간인가라는 질문의 답이 여러분 자신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그 답은 오히려 여러분의 부모와 관계가 있죠. 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광자의 부모는 과연 누구일까요? 아니, 잠깐만요. 모닥불의 장작도 아니고 샹들리에의 전구도 아닙니다. 아니, 별조차도 아니죠. 그런 것들은 비유를 계속하자면 광자의 산부인과, 즉 태어나는 장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례없는 입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분명 그것들 또한 특별한 존재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직감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죠.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특별한 존재는 하나뿐입니다. 왜냐하면 광자에게는 부모가 단 한 명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전자기장입니다. 광자란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떼어낼 수 없는 형태로 결합한 전자기장의 양자 그 자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전기장과 자기장을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불러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죠. 어느 쪽이 아버지이고 어느 쪽이 어머니인지는 마음껏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모가 이 아이에게 그 놀라운 속도를 물려준 것입니다. 광자의 속도는 그 에너지나 태어난 장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공간 속에서 전자기장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또 어떻게 퍼져나갈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성질에 의해 정해집니다. 19세기에 이르러 물리학자들은 처음으로 전자기장이 엄밀한 법칙을 따른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수식으로 표현한 인물이 바로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입니다. 이 방정식들은 전기와 자기의 교란이 서로를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공간을 따라 전파되어 가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 즉 진공에서의 맥스웰 방정식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거기에서 전자기파가 전파되는 속도가 자동으로 도출됩니다. 실험 결과에 맞추어 값을 조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튀어나옵니다. 여기서 엡실론 제로는 진공의 유전율입니다. 이것은 텅 빈 공간이 전기장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뮤 제로는 진공의 투자율입니다. 공간이 자기장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값입니다. 이 두 값을 서로 곱한 뒤 그 제곱근의 역수를 취하면 속도가 나옵니다. 매우 구체적인 수치로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식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광자의 속도는 광자 자체의 성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공, 다시 말해 공간 그 자체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약 진공의 유전율이나 투자율이 지금과 달랐다면 빛의 속도 역시 전혀 다른 값이 되었을 것입니다. 광자가 갑자기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공간에서 전자기장이 퍼져나가는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러니 광자가 스스로 속도를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자는 그 속도를 전자기장으로부터 물려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자기장은 그 속도를 진공의 성질로부터 물려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파에서 감마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광자는 진공 속에서 완전히 같은 속도를 갖습니다. 주파수는 몇 자릿수나 차이가 나고 에너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지만 속도만큼은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광자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의 구조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이것은 우리 세계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상수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빛의 속도는 단순히 하나의 독립된 숫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은 다른 상수들, 원자의 크기, 전자기력의 작용, 그리고 안정적인 물질이 애초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설령 빛의 속도가 아주 조금, 단지 초속 몇 킬로미터 정도만 달라졌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우주가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주는 여전히 존재하고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원자의 구조가 달라지고 화학 반응도 달라지며 별이 작동하는 방식도 달라져서 결국 복잡한 구조 자체가 성립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런 우주에서는 아마 생명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성 또한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우주에 과연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진공은 어떻게 세계를 혼돈으로부터 지켜내는가? 미세 조정이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명의 존재나 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로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해보면 이런 질문들은 결국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원자나 화학, 별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애초에 물리 현상이 펼쳐지는 장이 어떤 것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장과 입자, 그리고 자연 법칙 자체가 존재하고 있는 그 배경이 도대체 무엇인지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평소에는 과소평가되기 쉬운 어떤 것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진공인데요. 진공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을 떠올립니다. 입자도 장도 방사선도 모두 제거된 공간 말입니다. 하지만 물리학에서 말하는 진공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는 분명한 성질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미 빛의 속도가 진공의 유전율과 투자율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텅 빈 공간이라 하더라도 전기장과 자기장에 반응하는 이상 그것은 결코 무가 아닙니다. 게다가 그 반응 방식에는 엄밀한 법칙이 존재합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진공을 공간 전체에 가득 차 있는 장의 바닥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실제 입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존재하죠. 그것들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바로 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모든 들뜸, 다시 말해 광자와 같은 존재도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진공이 공기나 물 같은 일반적인 매질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진공은 빛의 속도를 늦추거나 저항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빛이 진공을 밀어 가르며 나아가는 것도 아니죠. 빛은 그저 자신의 기본적인 성질에 따라 그 안에서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공이 정하고 있는 것은 이동 속도라기보다 반응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자기장이 변화하고 그 영향이 공간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전달될 수 있는 한계 속도입니다. 바로 그것이 빛의 속도의 정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 그보다 더 빠르게 퍼질 수 없습니다. 무언가에 가로막혀서가 아니라 공간 자체가 그보다 더 빠르게 반응할 방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이것은 광자의 한계라기보다 현실 그 자체의 구조가 지닌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공은 어떤 장이 성립할 수 있는지, 어떤 입자가 존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퍼질 수 있는지까지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직관적으로는 무한이어도 될 것 같은 광자의 속도가 왜 유한한지에 대한 이유도 여기에서 분명해집니다. 실제로 광자에는 정지 질량이 없기 때문에 질량을 가진 입자를 빛의 속도까지 가속하려면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공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량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제한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광자에게 일정한 속도가 없고 전자기적 요동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세계라면 그곳에서는 안정적인 인과관계 자체가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 모든 것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순서도, 역사도, 진화도 그 어떤 것도 성립할 수 없게 되죠. 그런 세계에서는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구분 자체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모든 일이 동시에 하나의 정지된 순간 속에서 일어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발전도 성장도 존재할 수 없는 세계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 우주에 꼭 필요한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 이 우주에 한해서 말이지만요. 만약 공간이 최종층이 아니라면? 하지만 여기에서 더 섬세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우리는 빛의 속도가 진공의 성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공은 텅 빈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기반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조차도 가장 깊은 수준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체렌코프 효과를 기억하십니까? 원자로 안에서 아름다운 푸른 빛이 나타나는 것은 전자가 물속에서의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때 생기는 현상인데, 물론 진공 속에서의 빛의 속도보다는 여전히 느립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의 진공이 진공 속의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것을 위한 매질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빛이 바로 그 효과로 인해 생겨난 산물이라면 어떨까요? 현대 이론 물리학에서는 창발적 시공간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공간과 시간이 근원적인 것이 아니라 기체의 온도나 압력처럼 나중에 나타나는 성질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개별 분자 하나에는 온도라는 것이 없지만 그것들이 모이면 온도라는 성질이 나타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빛 또한 공간 그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더 깊은 구조로부터 나타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빛의 속도라는 고정된 한계도 임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뒤에 숨어있는 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로 이해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로 옳은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의 영역일 뿐 확립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빛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공간의 틀을 넘어 공간 자체가 아직 형성되고 있는 더 깊은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이어붙여보면 그 속에서 뜻밖의 전체 그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광자는 더 이상 단지 빠르게 날아다니는 입자나 빛의 공 같은 존재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전자기장의 양자이며 그 속도는 공간 자체의 구조에 의해 결정됩니다. 초속 30만 킬로미터라는 숫자도 어떤 기록이나 한계가 아니라 진공의 반응 속도, 다시 말해 우주가 변화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최대의 속도에 불과합니다. 그보다 더 빠른 속도가 불가능한 이유는 현실의 구조 자체가 그보다 더 빠른 인과관계의 전달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은 결코 이 세계의 결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건의 순서를 부여하고 과정의 지속성을 만들어주며 우주의 역사를 새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죠. 이 세계가 세계로서 성립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속도로 빛은 오늘도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